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이게 이 전체 중에서 1번이 강한 사람이 있고, 2번이 강한 사람이 있고, 3번이 강한 사람이 있고, 4번이 강한 사람이 있고, 1, 2, 3, 4가 다 강한 사람도 있고, 이제 골고루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아상의 농도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상의 농도가 강한 상태에서 아상의 값으로 계산을 하면은, 자,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아상이 높으면 내 몫이 어디쯤으로 가죠? 이 정도까지가 내 몫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쪽 선이 상식이야. 그러니까 나는 상식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 아상이 요구하는 값, 내 아상이 당연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선인데 이게 합리적인 경계선을 넘어가 버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걸 탐이라고 얘기해요. 상식적인 경계선을 넘어선 자리에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그걸 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이 선은 잘못된 거고 이 선이 정상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나는 탐욕이 없는 거야. 그쵸? 자, B도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은, A가 생각할 때 이쪽은 로맨스의 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B가 보면 이 불륜의 선이거든. 그리고 B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로맨스의 선이죠. 그리고 A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불륜의 선인 거야. 이런 식의 계산이 아상의 수치가 높아지면은 발생돼요. 그런데 이 자리를 뭐라고 봐요, 다들? 자기 입장에서는 상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이 왜곡이 됐나, 안 됐나요? 시각이 왜곡됐죠? 그럼 왜곡된 시각으로 왜곡된 시각을 기준으로 아무리 정의를 얘기하고, 옳은 걸 얘기하고, 맞는 얘기를 하고 싶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 해도 서로가 각자가 이 선과 이쪽 선을 서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쵸? 우리 지금도 이런 선을 주장하는 거를 신문지상에서 매일매일 관찰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이런 것들. 이게 아상이 이게 극한으로 이제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침범하는 선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요 선이 보여야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아상이 강해지면 이 상식적인 선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 다음에 요 선만 딱 지키면은, 요 선을 딱 지키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인정머리도 없는 거예요. 요 선을 정확하게 지키면은 뭐 크게 해로울 것도 없지만 별로 인정머리도 없어요. 딱 개인주의의 선이죠. 그러면은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요 뭐냐면은 요 자리 사람에게서 이렇게 신뢰합니다 하고 여기 갈 때는 신뢰합니다 그러고, 또 가끔은 가끔은 이렇게 또 내 영역으로도 이렇게 허용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할 때는 신뢰합니다 그러고, B도 이쪽으로 할 때는 신뢰합니다 이러고 서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관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폭을 내 손은 이렇게 지키면서 요 안에서만 관계를 맺자. A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러면 이 관계가 오래 갑니까? 잘 안 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아상의 농도를 자꾸 낮추는 거는, 내가 제일 소중하다. 그러니까, 나를 제일 소중하다고 자꾸 봐줘. 그러면 당신이 나를 소중하게 봐줘야 되는 거 맞지? 그걸 계속 강요하고, 내가 소중하니까 당신은 덜 소중한 거 알지? 인정해. 이러고서 이 관계를 갖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가 오래 갑니까? 내가 오라. 내가 항상 옳거든? 그럼 당신 틀린 거 알지? 당신은 잘 틀려. 나는 늘 맞고. 이렇게 관계를 갖는 거야. 내가 표준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딱 제시하면 당신은 무조건 이 기준에 맞춰. 당신 기준은 안 맞는 거야. 자, 난 자유로운 걸 좋아해. 구속받는 거 딱 질색이야. 제발 구속 좀 하지 마. 좀 말 좀 들으라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런 이치 기본선을 알면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쪽 선을 움직일 때 이쪽에 양해를 구할 줄 알고 이쪽 선으로 움직일 때 먼저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움직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일정 이상을 침범하면 곤란하죠. 그 집 식구가 아닌데 마당까지는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지만 그 집 식구가 아니면서 현관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가는 건 그건 곤란하지. 그렇게 그 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뭐냐면은 그러면서 자기 영역을 일부 개방하고 타인의 영역에도 일부 이렇게 방문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요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영역을 일부 개방하고 다른 사람의 영역에 방문하고 하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은 그러면은 이 아상의 농도를 낮춰야 가능해요. 이걸 안 낮추고서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혹시 나이가 들면서 이거를 계속 이게 주장하잖아요. 보통 2번 나이가 들면 2번하고 4번을 많이 주장할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당신의 견해와 다른 얘기하면 시끄러워 이런 거로 처리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자식들이나 이렇게 하고 이게 거리가 많이 힘들어지죠. 자,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합리적인 선을 찾아내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상의 농도를 줄이고 기본선을 찾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양보할 수 있는 자리와 양보를 권유할 수 있는 선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갖추는 거. 그렇죠? 침범을 하는 거는 과실이에요. 근데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데 상대가 신약한 걸 알고 상대가 거절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줄 알면서 지속적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거. 요거는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사실은 말은 상대한테 허락을 받은 거지만은 그건 강요하는 거고 이렇게 사실은 압박하는 거거든. 그러죠? 그래서 신약한 사람도 침범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 것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약한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 자기 보호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것도 그렇게 이게 비상식적으로 침범하지 않는 거. 그래야 뭐가 보여요? 그럴 때 이치의 선이 보여요. 도리의 선이 보인다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 아상의 선이 상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본인은 평생 억울해요. 왜? 자기는 상식적으로 행동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못됐다고 얘기하거든. 그럼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아상이 제시하는 선을 계속 쓰고 있으면은 본인은 억울하고 그 비난에 대해서 억울하죠. 그리고 고칠 선이 안 보여요. 요범 선생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을 만나고 그 기준선을 배우면은 그 기준선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살피는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불제자들은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그 기준선을 근거로 하고 그러면서 그 기준선은 좀 틀린 것 같고 내 상식으로 내 기분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만큼이 차이가 나는 만큼이 내 번뇌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만큼이 내가 과실을 범할 수 있는 폭인 거예요. 그러겠죠? 자, 춘추 시대의 중국은 여러 작은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 나라들의 많은 권위 있는 고문들은 어떤 사람의 언행을 보고 그의 장래의 행운이나 불운을 정확히 예언할 수 있었다. 이 많은 것들이 춘추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춘추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당연히 요범 선생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그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공통 분모를 앞으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뒤에 118쪽에 그 위쪽을 봅니다. 말과 행동이 착하고 품이 있고 사유 깊을 때 행운과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반면 말이 거칠고 행동이 천박할 때 장래는 어두워질 것이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내가 상대하는 분의 말과 행동이 착하고 품이 있고 사려 깊을 때 배려하는 감각이 있어요. 말을 하면 잘 알아듣고 말하는 포인트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으면 해주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자, 어떤 사람이 나하고 이게 가끔 접촉이 있는데 말이 거칠고 행동이 막 이렇게 천박해. 그러면 그분하고 오래오래 같이 여러 번 더 자주 만나서 일을 도모해야지.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체면이 조금 깎여. 그렇지만 뭐 그 정도야 뭐. 이러겠나요? 아니면은 왕래를 좀 줄이게 될까? 많이 줄이게 되겠죠?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는 이 서로의 복은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 관계에서 나한테 여분의 복이 있어요. 내가 쓸 복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줄 수는 있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예요? 다른 사람도 자기가 쓸 거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회. 내가 쓸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릇.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관계에서. 나한테 어떤 사람 좀 추천해 줘.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가서 뭐 일을 하거나 뭐를 할 일은 아니지만 추천은 할 수 있는
복은 쥐고 있는 거거든. 관계의 복은. 그럴 때 어때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 추천을 해서 그 사람도, 내가 추천한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사람 추천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최고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추천하겠어요? 1번, 말과 행동이 착하고 품위 있고 사려 깊은 사람. 2번, 말이 거칠고 행동이 천박하고. 자격이 비슷하다면. 그렇죠? 비록 지금 자신의 형편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이 성공의 시기는 잠시, 피는 꽃처럼 짧은 기간이 될 것이다. 어떨 때 말이 거칠고 행동이 천박하다면. 그러겠죠? 말과 행동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건 우리의 습관이죠. 그러면은 습관을 이게 말과 행동을 이게 피드백을 좀 받아보면 되는데, 내가 내 말씨나 행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도 이야기 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왜냐면은 이야기 잘못하면 관계 망가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옹졸해. 그래서 내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마음 먹고 내 비판을 받아들이는 용량이 크다고 보통 착각하거든. 근데 들어보고 나서 소화를 못 해가지고 부글부글 하거든.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거울이 돼줄 때 그 거울을 직면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거울이 돼서 나를 잘 비춰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얼굴도 고치고, 옷 매무새도 고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피드백 받을 때 달콤한 말을 뭐냐면, 아니야, 당신 최고야, 최고. 이 소리, 피드백을 해달라 그러면서 당신 이거다, 옳다, 표준이다, 이런 쪽의 얘기를 자꾸 기대하거든. 그런데 뭐예요? 9개가 훌륭해도 1개가 아쉬운 게 있으면은 아쉬운 1개를 보완하는 얘기를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그러려면 내 심량이 넓어야 돼.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좋은 왕을 만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왕이 어떤 정책을 발휘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좋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적인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아파야 되거든. 그런 이런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명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도 자기의 전체적인 측면이 괜찮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고칠 자리를 피드백해 주는 사람을 보물로 여기느냐 아니면 눈총을 날리느냐. 이거는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심량, 마음, 비판적 견해, 옳지만 비판적인 견해. 왜냐하면 나는 이걸 잊지 말아요. 나는 성인인가 범부인가? 자, 우리는 성인입니까 범부입니까? 범부. 자, 범부는 허물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자, 그러면 나는 내가 범부이면서 다른 범부를 바라볼 때 장점이 잘 보여, 단점이 잘 보여? 예? 단점이 잘 보이죠? 그러면 다른 범부들도 나를 볼 때 장점을 잘 볼까, 단점을 잘 볼까? 단점을 잘 보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단점을 보고 저 사람 얼굴에 깜장 묻었는데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걸
그 계속 수근수근 뒤에서만 하고 내 앞에서 안 해주고 나는 계속 까만 거 바르고 다니고 이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 까만 거를 이렇게 그 당신 얼굴에 까만 거 묻었어 하고 알려주니까 나를 모욕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알려주신 그분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를 이렇게 이게 예, 저 까만 거를 지우기 위해서 닦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 자, 우리는 범부이고 범부는 허물이 당연히 있고 범부끼리는 장점을 많이 발견한다, 단점을 발견한다. 단점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단점을 발견해서 그 이야기를 해줄 때 그걸 소화하면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그 단점을 얘기해 줄 때 원망을 하면은 이제는 아부꾼 말고는 남질 않아요. 근데 궁금한 게 네. 단점을 얘기해 주신 분이 예. 대체로 보면은 이제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의 유리한 쪽에서 얘기를 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가 좀 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그런 얘기를 해줄 때 일단은 뭐죠? 그 단점을 얘기해 주면 감사합니다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어디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늘상 경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는 그런 행동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는 했다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기준선에서 거기 객관적인 이야기 팩트를 좀 모으면 되잖아요. 팩트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신 그 기준선을 갖다 놓고 그 내가 한 행동을 그 팩트를 얹어보면은 선을 얼마만큼 넘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자기 이익에 반해서 많이 넘어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 기준을 그래서 이 기준선을 잡는데 범부의 말로 기준선을 잡으면은 기준이 안 나와요. 예, 그게 그래서 경전을 읽으라는 겁니다. 경전은 이렇게 전번에 제가 갖다 드린다 그러고 살짝 보니까 몇 건이 없어가지고 다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망설이게 되고 또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그 중에는 뭐냐면은 지금 이 요범사원을 계속 읽으면서 이걸 기준으로 삼아도 됩니다. 지금 정홍법사의 강의가 굉장히 좋아요. 요범 선생의 이렇게 요범사원 자체가 좋고, 그 다음에 정공법사의 강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공법사는 지금 이게 경지가 굉장히 높은 분이라서,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평생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분이라서, 그러면서 교양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이렇게 기준선으로 삼아도 절대 과실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요범사원을 읽을 때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기준 삼아서 판단하면 돼요. 다음번에 또 이제 우리가 다른 경전을 읽게 되면 꼭 경전으로다 또 기준선을 삼으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감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